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전세 난민 신세가 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의왕에 있던 아파트를 팔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왕 아파트를 팔게 됐다. 의왕에 그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청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지? 궁금한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총리가 전세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건네고 좀 나가시라. 이게 지금 설득이 된 건 아니냐라고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각 불발 위기에 최근 해당 세입자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은 후 계약갱신 요구를 철회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게 진짜 위로금 쪽으로 돈 건넨 것이 맞는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금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다 안 나가는 건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의 피해자를 날 수 있다 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데 그 개정하는 지금 와중에 지금 위로금을 줬단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위로금을 줬다 칩시다. 반드시 액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홍남기 모범약관을 만들어야 돼요. 저 정도 액수의 집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줘야지 서로 타협할 수 있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충 이게 9억 얼마짜리 지금 집이라잖아요. 그때는 세입자가 그 말을 바꿔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위로금을 대충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일종의 이제 약관, 모범 약관을 만들어야죠. 저는 일단 위로금을 줬다는 자체도 비겁하고 위로금을 줬다면 위로금을 밝혀야 하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님.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 모든 케이스에 어떤 약관을 만들어 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쨌든 마포에 사는 그 전세 보증금이 6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전세 보증금들이 계속 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9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을 그 전에 팔고자 했는데 못 파니까 이제 사실은 좀 살려달라. 어쩔 수 없이 공직자로서 말하자면 집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양해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6억 3천에서 조금 한 7억 8억 정도 될 수 있는 전세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의왕집이 팔려서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그걸로 네. 전세 구할 수 있다. 네, 오른 전세비 충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어서 7억 8억 해도 실제로 9억 해도 취득세라든지 세금도 내면 사실 상당히 또 9억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 내면 8억 7억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근근히 아마 이사는 전셋집으로 갈 수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부총리가 근근히 전셋집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정혁신 변호사님, 네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네. 세입자가 구두로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주인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른바 계약 끝까지 건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처럼 마음 바꿔서 나 전세 더 살래요 하고 말했을 경우에 네. 지금 양자가 다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법적 분쟁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자, 내가 집주인이다. 혹은 내가 집을 사기로 계약금을 건 사람이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대응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석 나름대로 해드렸지만은 제 생각에는 홍 부총리가 아마 의왕집에 들어가서 사시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을 갖다가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위로금이란 말은 법에는 없어요. 예. 계약금, 위약금 이런 말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실 분은 홍남기 부총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 부총리라고 해도 뭐 삼성의 이제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연봉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줬는데 그 돈은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아깝겠어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오히려 부총리께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그 위로금을 받은 기존의 세입자가 그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흔쾌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오히려 그분도 지금 막 오른 그 폭등한 그 전셋값을 이 위로금 가지고는 제가 감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물론 오늘 동아일보는 위로금을 건넸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인지, 위로금이 맞는 것인지, 건넨 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